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의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데 핵심인 금융타운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부터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에 있는 전북 금융타운 예정지입니다. 면적은 3만 3천 제곱미터. 전라북도는 이곳에 금융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금융센터, 한 번에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 200실 이상의 호텔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땅을 2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혜택을 내걸고 지난해 10월부터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신청을 마감한 결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등 서너 곳이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투명한 수익성 탓에 신청을 포기한 것 같다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업자를 다시 공모할지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공모의 관건은 수익성 보장 방안인데 여의치 않으면 예산 부담에도 직접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직접 재정 투자를 통해서 신속하게 금융타운을 건설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고. 전북 금융타운은 금융기관을 한데 모으고 금융산업을 키우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도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금융타운 조성 주체를 서둘러 확정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달 남원 혼불마을에 폐기물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흙이 대량으로 반입된 사건 전해드린 적 있었죠. 이 흙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지금도 인근 저수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원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폐기물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흙이 잔뜩 쌓인 곳입니다. 양은 많이 줄었지만 바로 아래 작은 둑 틈으로 오염된 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오염물질이 지금까지 인근 청호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다 농사질 때 논을 가면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건데 또 이게 뭐야, 물도 땅속에서 지금 우리 저기서 먹거든요. 남원시는 반입된 흙의 시료와 저수지물을 지난달 각각 다른 날에 3차례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일부 검사 결과에서는 이미 BOD와 COD, 부유물질 기준 등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수지 오염을 막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비가 좀만 오면 그 오염수가 바로 청호저수지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상황은 거의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행정 자체에서도 빨리빨리 이거를 대처를 해야 하는데. 남원시는 조만간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온다며 일단 현장을 다시 둘러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그 흙으로 차단벽을 하나 설치하라고 해갖고만 나가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저수지 인근 3개 마을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관계기관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을 집적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구기관이 모이면 새만금의 관련 기업을 불러들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새만금의 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1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도 작은 규모로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증을 다 하지 않고는
여기 설치도 할 수 없고 국가 종합실증연구단지와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가 조성되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와 시험, 실증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새만금의 다른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의 투자를 불러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이곳 새만금에서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 선포된 지 5개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식품 전문 기업인 하림그룹이 익산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었습니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하림이 지역 본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림그룹은 익산 구도심에 지상 5층 규모의 신사옥 건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하림 사육부문과 하림 산업 등이 입주했고 다음 달에는 일부 서울 직원들이 옮겨올 예정입니다. 30대 민간 기업 가운데 지방 소도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는 하림이 유일합니다. 하림그룹은 본격적인 지방 시대와 맞물려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에 17개 계열사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익산 제4산업단지에 4천억 원을 투입해 짓고 있는 종합식품단지가 곧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할 첨단 식품 가공 공장도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들 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1,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하림그룹은 본사를 익산에 둔 만큼 지역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농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만들어질 거고 또 더불어서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림그룹이 지방 본사 시대를 열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의 대표를 뽑는 조합장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해서 도전하는 후보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익산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이 아니다 보니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불만이 큽니다. 조합장 선거는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도 금지됩니다. 그나마 가능한 게 전화 통화나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지만 도전자들은 현직 조합장과 달리 조합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다만 주소까지만 있어서 주소 있는데 주소 갖고 찾아가면 그건 허위 방문이요. 법적 위반이야. 방문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의 선거제도가 상대적으로 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건 현직 조합장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은 않고요. 저도 동의하지만 저는 두 번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천이죠. 재산이고. 그것도 능력이고 본인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만날 기회를 늘리고 대담이나 토론회를 열어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주자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라도 빨리 또 3차 선거 때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바로 그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후보들이 공약을 제대로 알리기 힘들면 금품 선거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불법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수억 원의 광고비를 챙긴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지만 인터폴과의 공조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 한 남성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형사들에게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된 남성은 음란 사이트 운영자 35살 최모 씨. 2015년부터 3년 반 동안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사이트는 2,500만 명이 드나들며 인기를 끌었고 광고 수익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최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외교부에 여권 말소를 요청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의뢰해 최 씨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피의자 주거지가 수색당하자 호텔 3-4군데를 전전하였으며 그동안 범죄 수익금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게 된 최 씨는 필리핀 이민청의 강제 추방 조치 끝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해외 도피 6개월 만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추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따라서 국제공조수사가 필수적인데 이번 사안은 유기적인 국제공조수사로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회수한 경찰은 최 씨가 100억 원대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 사이트도 운영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제89회 춘향제가 5월 8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순창군이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사업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제89회 춘향제가 5월 8일부터 닷새간 남원 요천일원에서 열립니다. 광안춘몽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춘향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전통을 기반으로 한 퓨전 대중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15일까지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향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애향 장학생에 선발되면 대학생은 최대 1,000만 원, 고등학생은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자격은 완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부모나 자녀로 한정됩니다. 순창군이 농림부가 주관한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사업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유용 미생물 은행 사업에는 오는 2023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되며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서면 발효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용미생물은행 최종 확정으로 100년 먹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순창을 세계적인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재 씨가 외부기관에 맡겨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공무원 준비반은 서울의 유명 강사가 직접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며 신청은 내일까지 지평선 학당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3개 기관에서 119명을 뽑았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의무 채용 대상의 19.5%로 지난해 목표치인 18%를 넘었지만 전국 평균 23.4%보다 낮고 전국 11개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전북은 채용 의무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 속에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호남권과 충청권 등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라북도 부안군과 함께 2023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시기구인 잼버리 조직위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에 발족할 조직위 구성과 지난해 말에 만들어진 잼버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을 준비합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광주형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전북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일자리를 자동차와 조선업체를 유치하는 군산형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탄소와 관광, 마이스 산업 등에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세 감면과 물류비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자체 인센티브를 상반기 안에 마련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IC 부근에서 40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앞서가던 9.5톤 트럭을 들이받으며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27살 김모 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숨진 박 씨가 병원 이송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익산시 마동 한 빌라에서 익산경찰서 소속 45살 A경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A경사는 지병이 있어 지난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현재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순창 등 5개 지역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과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는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도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5도, 군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